안녕하세요. 리얼리치 에셋의 이춘환입니다. 전국에 그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특징을 보면은 1억 이하 주택이 취득세의 중과세가 배제되면서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1억 투자 전국의 싹쓸이라고 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1억이라는 의미는 참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종잣돈을 모을 때 1억 정도를 모으면 어떤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말도 하는데, 사실 급여 생활자들이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면 1년에 1000만 원이고, 그리고 10년을 모아야 우리가 1억이란 큰 돈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1억 정도의 갭 투자라든가 1억 이하의 그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이라든가 지금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전국에 지금 부동산이 들썩들썩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지역들이 대부분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들이 지금 투자자들이 계속 가면서 그것을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내려가는 원정 투자자들로 하여금 모든 매물이 외지인들이 지금 투자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중과 배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가정 어린이집, 그리고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이런 주택은 지금 취득세가 중과되고 1에서 3%의 일반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고요. 농어촌 주택,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주택, 그리고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이런 경우에는 금융권에서 저당권을 실행하는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택 시공사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그리고 국가 등록 문화재 주택, 노인 복지 주택이 해당이 되겠고요. 투자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가격은 지금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보통 그러면 대부분 공시지가 1억 원 정도가 되면 매매가로 봤을 땐 1억에서 뭐 2억 사이의 매물들이 대부분 공시지가 1억 매물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을 제외한 곳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되거나 조합 설립이 되거나 해서 진행이 되면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조합 설립 이전에 지금 주택을 매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1억 원 주택 쇼핑 원정대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특히 지방 비규제 지역, 창원, 그리고 천안, 울산, 부산,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이 자료는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기사를 제가 출처를 했습니다. 창원 은하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을 기다리는 아파트들이고요. 그 다음에 천안 주공 5단지라든가 그래서 면적들을 보시면 대부분 소형 면적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비규제 지역의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아파트의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년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작년에 4건이던 것이 올해 창원 은하 같은 경우 30건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에도 6건이던 것이 36건으로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8건이었던 것이 34건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계금 주공 2단지 19건에서 43건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소액 투자자들이 지금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주택이 여러 개를 가져도 사실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수익만 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도 들어가시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양도세에 있어서는 주택수에 합산되고 중과가 된다는 것은 꼭 잊지 말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1억 원 주택 쇼핑 원정내, 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라는 검색어를 네이버에 쳤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보통 블로그가 먼저 뜨는데요. 거제 2구 계금 주공 아파트 부산이죠. 그 다음에 전주의 구축 아파트 1억 미만 투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창원의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그리고 천안의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런 투자 물건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신호가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봐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여러 채 혹은 또 뭐 그룹으로 가서 그 전체를 그야말로 다 싹쓸이를 해갖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포항과 울산 그리고 부산, 창원을 다녀왔는데 울산이나 창원은 광역시가 아니지만 인구가 100만이 넘는 중형급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 포항이라든가 좀 작은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 50만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많고 50만 미만의 도시들까지 지금 투자자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약간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소외됐던 전주라든가 이런 지역, 전주도 도청 소재지이면서 규모는 상당히 큰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소외됐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소외가 되면 신축 아파트가 적고 한동안 적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전주나 창원이나 이런 지역을 계속 지금 두들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 1억 원 미만의 주택이 이렇게 잘 팔려? 공시지가 1억 미만이?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했을 때 현장에 가보시면 상당히 매물이 없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억 원 미만의 주택을 내가 매수해서 만약에 공시지가가 1억이 넘어간다면 과연 그 주택을 누군가 받아줄 수 있을는지 취득세 중과를 받고 8%의 취득세로 그 중과를 받고 매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취득세 중과의 내용을 보면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는 기본세율 1에서 3%, 그리고 비규제 지역의 2주택까지도 1에서 3%지만 규제 지역의 2주택부터는 8%가 적용이 받고 비규제 지역의 3주택부터 8%가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주택수가 늘어나면 12%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난다 해도 초기 투자금이 커져서 우리가 굉장히 망설이게 되는데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할 때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보다도 지금 지방의 중소도시의 투자 열풍이 더 거센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수도권도 김포 이외에 파주, 그리고 일산, 그리고 검색어 순위를 보면 지금 일산시가 가장 많이 높은 검색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서울 수도권 중에서는 파주와 일산 쪽에 굉장히 많이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서울 수도권에 그동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고민했던 곳들, 인천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좀 더 투자자들이 이제는 더 못 참겠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는 굉장히 상당한 부담이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다는 것은 그 취득세 부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비규제 지역으로 많이들 몰려가면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외지인들의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울산을 갔을 때 거기 중개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매물이 없다. 매물이 없고 내가 그냥 농담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포항 자이 같은 경우에서는 6억대 매물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거래는 되지 않고 있고요. 34평 기준으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5억 초반이라든가 이렇게 올린다면 수백 통의 전화가 올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과연 그 뒤에 누가 매수를 할 거냐 이런 염려를 하시면서 결국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주택 가격을 주고 매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면서 크게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어 순위에는 상당수 올라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 가면 매물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매도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가격을 올리고 보자라는 생각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거래가 5억대가 됐다면 새로 나오는 매물은 6억대 매물이 매도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매수자하고 매도자의 괴리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거를 내가 못 사면 뭘 사면 되냐라고 봤을 때 그 주변에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에 다 눈을 돌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주택이 대부분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이 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면 외지인들이나 현지인들도 다 같이 매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투자를 했으면 그 한 달 사이에 뭐 7천이 오른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중소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지인들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울산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은 남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상승률이 10.5%, 3개월 이내예요. 그리고 창원의 성산구, 창원도 지금 인구가 100만이 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울산은 130만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구 4.38%, 의창구 2.77%, 그리고 또 굉장히 서울 수도권에서 가까우면서 투자를 선호하는 지역이 있는데 천안 서북구입니다. 서북구 같은 경우 2.79%, 1년간 7.10%가 늘어났습니다. 외지인 주택 매수율이 지금까지 계속 30% 이상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한 상황이고요.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45.7%가 지금 외지인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인근에 있는 공주시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지금 영향이 미치고 있고, 그동안 조성 대상 지역으로 묶여있던 청주마저도 분양권 투자가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에 써놓지 않은 서부산, 지금 부산의 동남권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 묶이면서 가덕도 공항에 대한 이슈가 이제 크게 띄워지면서 서부산, 명지 국제신도시라든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서부산 쪽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원이 뜨니까 또 마산이 같이 따라 뜨고, 여수, 순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주, 광주, 강원 지역으로도 지금 투자자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의정부라든가 이런 곳들을 투자자들이 움직이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실상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지금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들어가시는 분들이 오래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들어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지어진 50년대 지어진 아주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아파트에 투자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전문가님들을 제가 만났을 때 느끼는 점인데, 부산 사람도 안 사는 걸 외지인들이 산다. 그리고 외지인들이 와서 가격을 띄워놓으면 다시 부산 사람들이 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지금 흐름이 추격 매수할 만한 일인가가 굉장히 저는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규제지역으로 지난번에 발표를 하면서 규제지역으로 추가로 발표할 곳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한 지역이 울산의 남구, 그리고 창원의 성산구, 그리고 다른 지역들 천안의 서북부 같은 경우에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곧 묶일 수 있다라는 거를 경고 아닌 경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뜨거운 열풍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조만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거기가 묶인다면 과연 다음은 이렇게 해서 지금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도 지금 계속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마산으로 이동해서 마산의 아파트들이 1억 5천씩 급등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전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초반에 빨리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한 수익을 보고 그리고 세금도 많겠죠. 양도를 하면 단시간 내에 양도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해서 수익을 남기고 양도세를 내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주도 바닥을 쳤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외지인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저희들이 예측해 봅니다.
2020년 12월, 오늘이 12월 2일인데요. 이제 올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이 촬영하는 잠깐만 지금 마스크를 벗었는데요. 하루 종일 마스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귀 뒤가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순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병원에서 일을 하시거나 지금 정말 최전방에서 코로나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2020년 12월 부동산 시장, 2020년을 저희가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혼돈의 시장이고 전쟁통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방 매매 전세 월세 모두 오름 전부 올랐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투자를 안 하신 분들과 하신 분들의 양편으로 나뉘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광역시의 분양권이 9월 이후에 분양된 것들이 이제 거래가 등기 때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전매 제한이 풀리는 분양권들의 프리미엄이 급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매수할 때 프리미엄이 낮은 거지 입주 때까지 가서 내가 그것을 매수하려면 이미 가격이 상당히 높을 거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입주할 때 프리미엄이 한 6억 정도, 거의 서울 수도권과 맞먹는 지금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부담으로 지난번에 취득세 12%로 올리기 전에 증여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고는 방법은 증여밖에 없구나. 매도를 하려고 해도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오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증여밖에 없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증여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에게도 여러분께서 의뢰를 지금 하신 상태입니다. 증여를 할 때 우리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증여를 보통 하는데 그 실거래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증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상승 국면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실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증여하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청약가점 상승으로 예전에는 50점 정도면 예를 들어서 50점 정도면 서울 시내에 민간 분양이 당첨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작년대만 해도 50점대가 가점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70점대를 갖지 않으면 이제 청약하고는 멀어져가는 얘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기권에 얼마 전에 과천의 지식정보타운이 굉장히 청약 경쟁률이 세면서 많은 분들이 청약을 했다가 그 실망감으로 돌아서서 이 청약 포기자들이 주택 매수로 선회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청약 발표가 되기 전에 제가 조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청약을 다 그거를 100% 신뢰할 수가 없으니 양쪽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과 청약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주택을 매수할 때는 뭐 A안 그리고 청약을 할 때 B안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고 계셔야지 나중에 그 뭐라고 해야 돼 손해봤다는 느낌. 그리고 주택수가 워낙 지금 청약 대기자들은 많은데 분양하는 주택수가 워낙 적은 상태고 특히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하는 서울 지역은 주택이 지금 12월에도 공급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도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고 집값이 안정되려면 3기 신도시가 공급되는 것이 눈앞에 보여져야 되는데 사실상 2023년에 집값이 좀 안정화될 거다 예측하는 전문가분들이나 여러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2023년도에 집값이 안정되려면 실제적으로 지금 3기 신도시가 첫 삽을 떠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뭐 보상이 다 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전 청약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멘붕에 빠져서 더 이상 정부의 공급 대책을 기다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자금이 작은 분들은 지방이라도 가서 투자를 하고 자금이 좀 되시는 분들은 서울과 수도권 쪽에 지금 매도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종부세로 인한 매물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매물이 많지가 않고 증여로 선회를 하면서 그 조금 나오는 매물들이 그냥 시장에 스며들듯이 없어지고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2020년 12월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거운 시장이고, 그리고 유동성의 굉장한 그 유동성의 자금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좀 가슴 아프고 전국의 투어를 다니면서 현장을 다녀보면 모두들 한숨을 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걱정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은 더하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징벌적인 세금 플러스 그 다음에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이 언제까지 이 불안한 시장이 움직일 거냐에 대해서 모두들 걱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부동산 시장은 강세로 결국에는 마감이 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매수할까 아니면 내가 청약을 할까 준비하시는 분들도 한 가지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두 가지의 가설을 다 보시고 준비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지방은 지방대로, 서울과 수도권은 서울과 수도권대로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춘환TV의 이춘환이었습니다.